사장님, 이렇게 큰 거 제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힘들면 내려놔.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지. 순간만 들으면 은근히 아슬아슬한 대화처럼 들리죠? 하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퇴근길마다 불 켜진 작은 선술집. 나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메뉴를 내고 같은 술잔을 채우며 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 들어온 젊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내 단조로운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골목에서 작은 선술집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 문을 열 땐 손님이 많을까, 장사가 될까, 밤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지금은 그 긴장도 사라지고 그저 기계처럼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술집이라는 게 늘 그렇다. 초저녁엔 직장인 둘, 셋이 들어와 삼겹살 안주에 소주 한 병 시키고 밤이 깊어가면 동네 단골들이 모여와 잔을 기울인다. 누군가 아내 흉을 보며 소주를 마시고 또 누군가는 상사 욕을 하며 맥주잔을 비운다. 나는 그저 익숙한 안주를 내어주고 잔을 채워주는 일을 반복한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단골들이 던지는 인사말은 반갑지만 내 가슴을 뛰게 하진 않는다. 웃으며 받아치지만 속은 허전하다. 사실 그 말 속엔 새로움도 설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술집은 손님들 사는 이야기 들으며 재밌게 살겠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푸념, 똑같은 한숨. 듣다 보면 내 인생마저 그 틀에 갇힌 듯한 착각이 든다. 내 나이 60이 가까워지면서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몸으로 실감한다. 어느새 흰머리는 늘었고 허리는 자주 욱신거린다. 손님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선술집 안에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내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다. 오래된 유리문이 덜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있었다. 여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짧고 또렷한 목소리.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구인 공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요즘 누가 이런 작은 선술집에서 일하려고 할까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까만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커다란 눈망울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 어쩌면 내 딸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젊은 얼굴이었다. 술집 일이 쉽진 않은데 괜찮겠어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무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배워가면서 해볼게요. 첫날부터 소주 박스를 옮기던 그녀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사장님, 이렇게 큰 거 제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힘들면 내려놔. 괜찮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해보는 거지. 순간의 대화였지만 내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사람들은 들으면 단순한 농담처럼 웃어넘길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파문이 번졌다. 그녀가 웃으며 소주 박스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설렘, 그리고 두려움. 그날 이후 내 선술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술집에 들어온 뒤로 내 하루는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술잔을 채우고 안주를 내어주는 일이 그저 반복된 동작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주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가 쏠렸다. 사장님,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요? 사장님, 이 안주는 제가 직접 해봐도 될까요? 사소한 질문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귓속을 간지렸다. 손님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했지만 그녀가 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괜히 눈길을 피하거나 헛기침을 했다. 젊은 알바생과 나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두근거림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 그녀는 테이블 위 맥주잔을 정리하다가 내게 물었다. 사장님은 매일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다. 누구도 내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습관처럼 살아왔을 뿐인데 그녀의 눈빛은 내 삶을 낱낱이 꿰뚫는 것 같았다. 글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나.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술잔을 닦을 때마다 그녀의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녀가 내 삶에 던진 작은 질문 하나가 내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내 선술집은 여전히 작은 가게였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서면 예전과 똑같이 술잔을 채우고 안주를 내놓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다.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엎드려 닦던 걸레를 힘껏 짜는 그녀의 손동작 하나에도 시선이 머물렀다. 그런 내 마음을 들킨 걸까?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슬쩍 말을 꺼냈다. 사장님, 알바생 참 싹싹하네요. 가게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근데 혹시 너무 마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점점 불어나는 뱃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내 모습. 그런 내가 젊은 아이에게 두근거린다니 스스로도 우스웠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며칠 뒤엔 아내와도 작은 다툼이 있었다. 아내는 요즘 내가 가게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집안일엔 도통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나는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가게가 있어야 집도 굴러가는 거 아냐? 나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내가 요즘 가게에 오래 붙어 있는 이유가 순전히 그녀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나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늦은 밤 마감이 끝나면 그녀는 가끔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다. 사장님, 사실 저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돈 벌면서 다시 준비하려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따뜻함이 뒤섞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 깨달았다.
내가 이 가게를 왜 버티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일상의 균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 사소한 것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동네 가게란 늘 뒷말이 돌기 마련이었다. 사장이 알바한테 마음 주는 거 아냐? 저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술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점점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밤마다 그녀가 떠올라 잠을 설치는 나를 속일 수는 없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내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손님은 평소보다 적었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 대신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그날 가게에는 그녀와 나 단둘뿐인 시간이 길어졌다. 손님이 없으니 괜히 허전해서였을까?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자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테이블 위에 병과 잔을 정리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아, 죄송해요. 놀란 그녀가 허둥지둥 바닥을 치우려 하자 나는 본능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위험해. 조심해야지. 손 다칠 뻔했잖아. 순간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다. 짧은 몇 초였지만 시간은 이상하게 길게 늘어진 듯 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손을 놓았다. 바닥을 치우고 나서 나는 맥주 한 캔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은 손님도 없고 수고했으니까 한잔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캔을 받았다. 작은 선술집 안 2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장님은 왜 술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잠만 기울였다. 글쎄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네. 처음엔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사는 거지.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 꿈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막막해요. 그래도 사장님 같은 분 보면 희망이 생겨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누군가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둘의 대화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제는 단순히 일하는 사장과 알바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마다 괴로움과 설렘 사이를 오갔다. 가게에 나가면 그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마주 앉은 식탁에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내는 무심히 국을 푸며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알바 하나 뽑아놓고도 당신은 더 바쁘네. 나는 대답 대신 밥만 뜨다가 무겁게 가라앉는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의 눈길이 심상치 않았다. 술잔을 기울이던 단골이 슬쩍 말을 던졌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혹시 알바 때문 아닌가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 말에 나는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속은 들끓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보였다.
언젠가 그녀는 테이블을 닦다 말고 내게 조용히 털어놓았다. 사장님, 저 사실 곧 집을 옮겨야 해요.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갑자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언제든 흩어져 버릴 수 있는 모래성 같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내가 이 감정을 끝까지 밀고 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아내와 가족, 동네 사람들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이. 모든 것이 나를 붙잡고 흔들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너 혹시 떠날 생각이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내가 품고 있던 설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잔을 닦던 내 손이 멈췄다. 그리고 오래된 가게 불빛 아래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이 진짜 내 삶을 바꾸어도 괜찮을까? 겨울이 시작될 무렵 그녀는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저한텐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멀어져 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밀려왔지만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선술집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단골들이 모여 상사 흉을 보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다.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았지만 내 안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허전함이 남았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설렘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설렘은 반드시 사랑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저 한순간의 미소, 작은 대화, 누군가 내 삶에 남겨둔 짧은 흔적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이 골목에서 선술집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사는 사장은 아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의 작은 변화도 조금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잔을 채우며 중얼거린다. 그날의 작은 대화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았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 하나가 평범했던 일상에 얼마나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짧게라도 느낀 점을 남겨주신다면 이 채널을 꾸려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